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는 당신이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빅데이터로 세상의 비밀을 풀어주는 여자,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김다솜입니다. 제 옆에는요. 네, 두수 앞을 보는 장자왕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수 앞을 보는 장자방님과 제가 이렇게 다정하게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엄지척을 한 이유가 있죠. 예. 1위 후보예요. 예, 현재 여론조사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탈당설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1위 후보인데 탈당설이 웬 말인가요? 지금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언젠지 궁금합니다. 예, 2월 8일 전후고 실제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2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 약 한 일주일 조금 더 된 이야기라서 네. 한번 정가에서는 좀 핫 이슈죠.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탈당설은 왜 나왔는지 이걸 네.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가장 핫한 이슈를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왔는데요. 보니까 SNS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보니까 경기도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건가요? 바로 이제 그 해시태그에 그게 달려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한 경기신문 2월 5일자. 네. 예, 여기에 바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탈당설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그 근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판사 탄핵을 그때 발의를 한 때거든요. 그때 근데 판사의 탄핵 발의에 이재명계 사람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게 하나의 근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SNS에 이제 그런 말이 써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전후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 논쟁 이런 게 이제 네. 겹치면서 이재명 지사가 혹시 탈당할지 모른다. 탈당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났고 그것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6일, 7일, 8일 이게 연 3일 동안 아주 뜨거웠죠.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8일에 OBS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탈당설을 부인했어요. 8일 네. OBS에서는. 이 뭐 막전 막후라고 하는 OBS 이제 프로그램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직접 이제 해명을 했죠. 네. 1등 후보가 탈당할 일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뭐 2등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뭐 이거 피해를 받지 뭐 나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탈당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탈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게 처음이 아닌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뭐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탈당설을 흘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꼭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 4월 지방선거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8년 12월 11일 네. 백의종군 선언할 때까지 굉장히 이제 그 이재명 지사에서 논쟁이 강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막 탈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바깥에서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탈당해라 이런 이야기가 막 이제 떠돌았는데 이게 12월 21일 날 본인이 이제 백의종군 선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재판의 기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뒤에 다루겠지만 흔히 말하는 해경군 김씨 사건 네, 이런 맞습니다. 거에 이제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백의선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탈당을 권유하지 마시고 오히려 입당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이제 떠돌았던 탈당설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저희가 잠시 여기서 또 빅데이터로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1월 기사 분석 결과 이제 빅하인즈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 지사의 기사 언급량은 매달 1000건 이상씩 지금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압도적인 1위 후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위가 굳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대로 뭐 우리가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3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장관 교체 이후에는 뭐 약발이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1월 기사 언급량을 보면 이 지사는 3,439건인데 굉장히 많죠. 네. 이 상태로 매달 한 1000건씩 늘고 있다는 게 또 핵심 포인트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어쨌든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쟁.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선거의 큰 전략 중에 하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냐면 1등하고 싸우라거든요. 1등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사실 이재명하고 싸우는 행태가 그쵸, 다 지금 일어났고 까고 있단 말이에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제 뭐 3대1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정세균 네.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임종석, 네. 전 비서실장 이 세 사람이 다
재난 기본소득, 뭐 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탈당설을 둘러싸고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쨌든 그 견제, 이재명 지사의 과거의 행적에 대한 견제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들의 전략적 승부사 기질에 의한 자작극이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제 언론 플레이 한다. 예, 그렇죠. 한마디로.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뭐 두 번째부터 다뤄보죠. 이게 왜 그럼 자작극 같은 이런 네. 그게 나왔느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경기신문의 2월 5일자가 첫 탈당설이 나왔는데 그럼 네.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잠잠했다가 다시 튀어나온 이유가 좀 뜬금없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1등을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뭐가 나왔냐면 재난지원금에 그게 결국은 부채다. 이런 게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안티를 일부가 이제 경기도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붙었는데 요거하고 이제 작동하면서 판사하고 연결되면서 탁 터져버렸는데 이제 기자가 탈당설이라고 하는 말을 쓸 만큼의 어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은데 이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3일 만에 이제 급히 진화하는 듯이 했지만 네. 일부의 그런 의심 이런 게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 좀 들긴 해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 흔히 하잖아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말을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랑은 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저희 유튜브에 왜 이렇게 댓글을 안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데 여러분 댓글을 너무 안 남겨주셔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저는 사실 있어요. 저희들이 조금 더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좀 댓글이 남아질까 할까 하는 생각도 좀 저희가 듭니다. 뭔가 이제 어그로를 끌어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제 댓글이 좀 남기겠다. 예, 제가 좀 빌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심한 아쉬움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또 친문의 견제 구설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제 이재명 지사는 2017년 대선 네. 그리고 이제 18년 지방선거에 친문 세력하고 이제 크게 다투게 되는데 이 크게 다툰 배경에 바로 해경궁 김씨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IDA가 이제 08 다시 그 HK 김인데 이게 이제 HK가 해경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 이름이죠. 네, HG. 예. 네. 그래서 이 해경궁 김씨 김해경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로 이제 추정됐고 이게 네. 이제 뜨거운 논쟁인데요. 이 뜨거운 논쟁에서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이제 정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제 가로 열고 자기 설명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청하면서 온갖 뭐랄까요 이제 굉장한 악플 위주의 막 그걸 그렇죠.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예, 세월호 문제도 그러고 어마어마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고 네. 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도 그러고 뭐 친문 공격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모욕적이다라고 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보면 너무 심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얽혀 있고 예를 들면 뭐 리트윗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그렇죠. 뭐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학교의 그 입학 뭐 졸업 사진 같은 게 동시에 그 10분 간격으로 뭐 이렇게 서로 맞아요. 공유된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개 생기면서 그 오해가 이제 됐고 또 경찰이 이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해경궁 김씨 이 트윗 아이디는 김혜경 씨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검찰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추가 증거가 부족해서 네.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안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에서는 아주 뜨겁고 그게 지금까지 그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계속해서 본인은 이제 탈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탈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여당 내의 정치의 흰 관계가 작동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소득을 놓고서도 지금 3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뭐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 논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그 분배에서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네. 또 이것의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기본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복지 차원으로 볼 거냐 맞아요.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충돌이 있는 데다가 이게 뭐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제3 후보
제3후보론도 있고 또 13용 그래서 그 여당 후보 13명을 등판시켜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유인태 전 의원이 586 세대가 등장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 1등 후보에 대한 이제 도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한 거지만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흔히 알려진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첫 타에 이제 우리 업무노님께서 물어봤잖아요. 네. 이재명을 안 좋아하는 2030 세대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멈칫하면서 저는 사실 잘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의 두테르테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항상 전투 모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강렬하시죠. 예, 굉장히 이제 즉각적 반응도 하고 격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런 정치에서 척을 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맞아요. 지난 이제 그 지방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면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상대 후보인 남경필 당시에 이제 당이 뭐죠? 이제 자유한국당? 네네네. 네, 뭐 이름 많이 바뀌어 새누리당이 워낙 바뀌었어요. 헷갈리는데 국민의힘까지, 네. 예, 그 당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 경찰 수사 기소까지 가고 막 그래서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 그것이 언제든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까 이제 재난소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설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3, 4모 모여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10만 원 받느냐 안 받느냐 뭐 특히 시골에서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뭐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네. 뭐 보편적 지급 재난 그 기본소득의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것의 보편적 지급이든 선별적 지급이든 그 필요에 따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려울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선별적 지급이 맞고요. 네. 또 이것이 조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네. 그 경기를 또 살려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보편적 지급도 맞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현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 정리를 했죠. 네. 아주 넓게 보편적 지급은 좀 얇게 넓게 하는 걸로 되고 네네. 그다음에 선별 지급은 상당히 깊게 두텁게 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런 연설을 했고 네. 그걸로 모아질 것이다. 다만 이제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다 하려고 하면 네. 뭐 조금 재정적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되겠죠. 네, 잠깐 이낙연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의외로 지금 정보량이 1월 기준 제일 많았던 건 이낙연 씨거든요. 5천 건이 사실 넘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라든지 리얼미터 이런 거 이용을 할 때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선호나 지지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빅데이터 상에서 뭐 총량이라든지 총 정보량이 꼭 이제 선호나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이슈몰이로 기사 언급량 자체는 굉장히 1월에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5천 건을 돌파했지만 사실 선호도 자체는 지난달에 비해서 10% 정도 떨어진 상황. 그렇죠. 네. 결정적으로는 뭐 흔히 말하는 사면론이죠. 네, 사면론.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어쨌든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의 네. 언론 노출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이제 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잠깐 언급해드리면 빅데이터 상에서 총 정보량은 이제 1위가 이낙연, 2위가 이제 이재명, 그리고 3위인 윤석열 씨와 이제 이재명 씨가 비슷해요. 예. 3천 건의 비등비등 3천 건을 조금 넘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탈당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탈당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네. 이 현상 중에 재밌다 그래야 될까 서글프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 당원들의 일부 네. 한 참여 인원은 한 5천 명 전후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서 이재명 출당시켜야 된다는 온라인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 이제 94%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정말 그 감정이 맺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이고야.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왜 그럼 이렇게 하냐? 기본소득 전국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계속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거 이낙연이 여차하면서 신당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하고 연동돼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만약 이낙연 지사가 탈당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 지행으로 보면은 그러면 자동 탈락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 거라고 저는 그냥 결론을 말하면 그러지만 물론 정치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양당제의 충돌이 강하고 보수와 진보의 이렇게 그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3 후보가 떠오를 지금까지 그 제3 후보들이 여러 번 네, 거론됐지만 맞아요. 이제 성공이 한 번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제3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이재명 탈당설이 왜 나왔고 어떤 영향력을 이제 정계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쨌든 뭐 우리가 한번 이게 거론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개인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한번 더 이제 승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조금 더 이제 이 대선 후보의 그 경선으로 갈 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좀 누그러뜨리고 좀 네.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 꼭 필요하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예.